경북 구미의 한적한 골목, 유정이는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해 오며 오늘도 미용실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싱긋 웃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마음은 왠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날은 착하고 성실한 내과 의사가 된 아들. 태호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었어요. 십수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해온 정희에게 며느리라는 단어는 그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퇴근길에 태호가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곧 데려갈게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저녁 미용실 문을 닫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하면 또 늙어 보일까 싶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약속된 토요일 저녁이 되었고 정희는 미리 끓여둔 소고기 미역국에 나물과 고기, 상추쌈까지 정갈하게 차려두었어요. 한복판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현관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의 태호가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어요. 서윤은 말끔한 셔츠에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또렷했어요. 정희는 마치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정희는 미리 준비한 반찬들을 손수 덜어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국물엔 손도 대지 않고 조심스레 나물 몇 가지만 입에 넣었어요. 그녀의 젓가락질은 익숙하지 않은 듯 조심스러웠고 그 모습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벽이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사 음식이나 전통 밥상에 익숙치 않다는 걸 알기에 정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한 걸로 실망하면 안 되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태호가 주도했어요. 서윤은 말을 아끼는 편이었고 태호가 그녀를 자랑스레 설명했죠. 엄마, 서윤이는 책도 많이 읽고요. 일할 때 책임감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서윤의 눈빛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오직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본능적인 경계심 같은 것이었죠. 식사가 끝난 뒤 거실로 자리를 옮겨 다과를 나누던 중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일은 어떤 걸 하시나요? 서윤은 찻잔을 잠시 내려놓고 말했다. 아, 지금은 쉬고 있어요. 전 직장에서 일이 잘 맞지 않아서 퇴사했어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직은 조금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물음표가 피어올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태호가 미리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몰랐던 걸까? 혹시 둘 다 모른 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은 금세 고개를 들었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이내 눌러버렸어요. 그날 밤 방문을 닫고 누운 정희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태호가 평생 진심만을 품고 자란 아들인 걸 알기에 그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태호가 좋다는데 나도 믿어야지요. 내가 뭘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린 뒤 이불을 끌어올렸지만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조용히 뛰는 느낌이었고
서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처음 만남이란 늘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불안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유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선잠을 반복한 탓에 눈가가 무겁고 가슴 한켠은 여전히 먹먹했죠. 전날의 첫 만남은 꿈처럼 흘렀지만 서윤의 말투와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용실에 나가기 전 정희는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서윤은 피곤하지 않았는지 묻는 짧은 안부였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의문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죠. 잠시 후 도착한 아들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응, 잘 들어갔어. 서윤이도 고맙다고 전해달래. 핸드폰을 내려놓은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의 말은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날 저녁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태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미용실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단골들이 삼삼오오 모여 머리를 다듬으며 정희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죠.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정희 씨, 아드님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요즘 애들은 뭐 속전속결이잖아요. 손님들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점심 무렵 미용실 옆 김밥집에서 일하는 윤정숙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로 정희에게는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 서윤이라는 아가씨, 첫인상은 어땠어? 정희는 김밥 한 조각을 조용히 입에 넣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참 단정했어. 말도 또박또박하고 눈에 띄게 예의 바르더라. 그런데 말을 흐리자 정숙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너무 조용했어. 대화도 잘 안 끼고 밥도 거의 안 먹더라고. 눈빛도 어딘가 차가웠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긴 요즘은 말 없는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 겉으로 다 안 보인다니까. 그 말에 정희는 왠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단지 기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죠. 그날 오후 미용실 문을 닫은 정희는 뒷정리를 하다 말고 무심코 아들의 SNS 계정을 열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여다본 태호의 계정에는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올라와 있었고 친구들이 남긴 댓글에는 잘 어울린다. 예쁜 커플이네 같은 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댓글이 눈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정리했네. 이제는 잊고 행복해라. 정희는 손가락을 멈추고 그 댓글을 몇 번이나 되짚어 읽었습니다. 정리? 잊고? 무슨 뜻일까? 그저 친구들끼리의 농담일 수도 있지만 혹시 과거 연인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불현듯 서윤이 말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 지금은 쉬고 있어요. 회사 일이 좀 안 맞아서요. 결혼 준비하면서 잠시 이직을 미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 밤이 깊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식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호가 초등학생 시절 색연필로 그려준 가족 그림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엄마랑 나랑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정희는 그 종이를 가만히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호야, 내가 좋다니까 엄마도 믿고 싶어? 하지만 혹시 내가 놓치는 게 있다면 엄마는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단다. 그 말과 함께 정희의 눈엔 맑은 걱정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정이는 시장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갓 튀긴 꽈배기 냄새와 고등어를 굽는 연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양손엔 미용실에서 쓸 찜질용 수건과 반창거리가 들려 있었죠. 하늘은 흐렸고 그녀의 마음도 그 하늘빛처럼 잿빛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윤의 이름을 눌렀다가 이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손끝은 통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 망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용실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정희는 태호의 방 청소에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가죽 표지의 작은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태호가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페이지에서 정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결혼이란 건 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개가 맞붙는 일이다. 그 아래엔 조그맣게 덧붙여 있었습니다. 서윤, 가끔 내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정희는 마음이 싸해졌습니다. 손에 든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저녁 무렵 태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서윤과의 인사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쁘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좀 바쁘지.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괜히 피곤하잖니. 태호는 무심한 듯 물을 마셨지만 정희는 그 얼굴이 어딘지 지쳐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 씨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잠시 고개를 돌린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그냥 조금 예민한 것 같기도 해.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있지. 그래도 서로 기대는 법을 배워야 오래가지. 혹시 엄마한테 말 못할 일 있는 거 아니지? 태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로 맞춰가는 중이라 그래. 엄마는 너무 걱정 마. 그날 밤 정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세한 그늘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통이 심해져 동네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약국 안에서 익숙한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혼자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멈춰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의 손엔 두통약과 수면 유도제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 씨, 여기서 다 보네요.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약 좀 사러 왔어요. 몸이 안 좋아요. 요즘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서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날씨 탓인지 머리도 좀 아프고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정희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목 아래로 스치듯 보인 얇은 멍자국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모든 의심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태호는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정숙이라는 오랜 친구의 이름이 떴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나 그 애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정희의 귓속을 파고들며 천천히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희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너머로 익숙한 친구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고 단정한 어조였습니다. 정희야, 혹시 태우 여자친구 이름이 이서윤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애 예전에 윤가연이라는 이름 쓴 적 있는 거 알아? 정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정숙의 말은 너무도 뜬금없었고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다녔던 학원에서 일이 있었어. 그애 애들 괴롭히고 왕따시킨 가해자였어. 피해 학생 중 하나는 병원까지 실려갔고 가연이네 가족은 그 일 터지고 나서 갑자기 이사 갔어. 그때 이름을 바꿨다는 말도 들었어. 정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했던 그 아이가 그런 과거를 가졌다는 말은 너무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본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도 정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확인해봐야 알겠지. 다음 날 정희는 미용실 문에 휴업 안내를 붙이고 정숙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경북 안동의 오래된 학원 건물. 하늘학원이라는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벽엔 오래된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근처 문구점에서 묻자 그 시절 부원장이 맞은편 복권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작게 숨을 고른 뒤 복권방 문을 밀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하늘학원에 계셨던 분 맞으세요? 제가 찾는 학생이 있어서요. 윤가연이라는 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년의 남자는 정희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번 눈을 깜빡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뒤에선 애들을 교묘하게 무시했어요. 선생 앞에선 얌전한데 자기 말 안 듣는 애들에겐 집요했죠. 걔 때문에 한 애는 결국 전학 갔어요. 정희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복권방을 나왔습니다. 확신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더는 태호의 여자친구가 서윤이라는 이름만 가진 타인이길 바라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조용히 태호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엔 졸업 앨범이 있었고 그 아래 흐릿한 글씨로 윤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빛은 분명 서윤이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엔 물기가 맺혔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얼마 전에 서윤이가 말했어. 예전엔 많이 방황했고 그 이후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나한텐 숨기지 않았어. 그 진심이 보여서 믿고 싶었어.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 하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자세가 문제지. 내가 믿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게 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 하나를 단단히 세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보는 엄마로만 있지 않겠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깜깜한 골목, 꺼진 가로등 아래 어둠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지 않겠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며칠 후 정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염색약을 바르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들여다볼 각오가 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서윤과 함께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매를 지닌 채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띄었지만 속으론 깊은 파도가 잔잔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불고기, 나물무침, 된장찌개까지 조용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정희는 차분히 밥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지난번엔 식사가 좀 불편했죠. 오늘은 좀 편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윤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상대의 표정 너머를 보는 사람답게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희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 사실은 제가 며칠 전 안동에 다녀왔어요. 그 말에 서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태호는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고 서윤의 입꼬리는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늘학원 기억나세요?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땐 제가 어렸고 미숙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설명이었고 반성이 아니라 정리된 연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일로 병원에 실려간 아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군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살짝 들어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바꾸고 살고 있대요. 세상과 단절하듯 조용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그땐 어렸다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잠시 침묵하던 서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저 역시 상처받았고 그 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생기죠. 하지만 그걸 준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면 피해자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태호는 더는 참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서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난 그걸 믿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믿고 싶은 걸 믿어야지. 다만 엄마는 내가 상처받지 않게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이에요. 서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 식어가는 잔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엔 사과도 후회도 분노도 아닌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앨범 속 아기의 웃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멈추지 않겠지만 그 길이 절벽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엄마 몫입니다. 나는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며칠 뒤 정희는 이른 아침 미용실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꾸준히 받아오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날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 누군가 정희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맞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전하시네요. 그녀는 박은희였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해온 간호사장이자 정희가 이혼 후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릴 때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 하나에 정희는 미용실로 돌아와 조용히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네, 반가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태호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결혼이요? 어머, 축하드려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 이름 혹시 이서윤이에요? 정희는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은희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망설이던 은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괜한 걱정을 드릴까 망설였는데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서요. 서윤 양, 이 병원에 몇 번 온 적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요.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희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엔 다들 심리 상담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좀 다르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대가 자기를 거절하면 돌변한다는 진단이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도 꽤 걱정하셨어요. 정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간 마음 한구석에만 있던 불안이 선명한 형태를 가진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희 씨. 이 말 꼭 필요했어요. 병원을 나서던 정희는 봄바람이 부는 거리에서도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날 오후 근처 찻집. 마주 앉은 정희와 태호 사이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예전에 병원 치료받은 적 있더라. 감정 조절 때문에. 그거 너 알고 있었니? 태호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특히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겠니? 태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윤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옛날 일이잖아. 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정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눈엔 그 아이가 아직 불안정해 보여. 널 다치게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따라 문질렀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또 하나의 질문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왜 숨겼는지, 혹시 알고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 앞에 놓인 어둠은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정희는 미용실 의자에 앉은 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은희 간호사의 말도 그날 밤 서윤의 대답도 가슴 한켠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른 건 태호였습니다. 아들은 서윤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녀는 회를 피했지만 초콜릿을 입에 넣었고 약봉지를 꺼내
뭔가를 삼키는 모습도 정희는 분명히 봤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의심은 불안으로 자라났고 불안은 결국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며칠 전 두고 간 옷 위에 작은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1라운 대구 수성구길 서윤의 부모가 운영한다던 그 카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꽃집에서 싱싱한 라넌큘러스를 한 다발 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조용한 공간에 쌉싸름한 원두 향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여성이 카운터 너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혹시 서윤이 어머님 되시죠?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전태호 엄마입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 들렀어요. 늘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려서요. 그 말에 서윤의 어머니는 순간 눈빛을 바꾸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좋아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쪽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놓인 뒤에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양, 요즘엔 좀 어떠세요? 서윤 어머니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잠시 정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아, 그냥 아이가 걱정이 돼서요. 요즘 몸도 힘들 텐데 괜히 미안해서요. 그제야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참 민감했어요. 남들보다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좀 심했죠. 우리가 잘못 키운 걸 수도 있어요.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어떤 의미신지요? 그녀는 쓰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감정이 터지면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방 안에 있던 거울을 던지거나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죠. 병원도 다녔고요. 이제는 괜찮다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니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태호에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임신한 게 사실인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본인은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긴 했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 증명서도 없고 그냥 믿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구름이 점점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감춰진 모든 그림자들. 정희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정희는 병원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엔 며칠 전 자신에게 조용히 경고를 던졌던 간호사 박은희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보다 가슴속이 더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건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망설이다가 그냥 어르신이 더 큰 상처받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그 아이 진짜 임신한 게 맞나요? 간호사는 정면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병원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약은 있었는데 초음파도 혈액 검사도 받지 않았고요. 며칠 뒤엔 모든 스케줄이 취소됐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한기가 번지며 가슴속 깊은 곳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희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태호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미용실 뒤편 조용한 방에서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태호야, 나랑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더는 모른 척하고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 태호는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믿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병원도 안 가고 자꾸 피하려 하고 묻기만 하면 화내고 울고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널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서서 그래. 그 말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 한구석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서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그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서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은 그녀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앞 화단엔 새로 핀 라넌큘러스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화분에 물을 주다가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머리 손질 예약 가능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은 단아한 인상에 희미한 물결 파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수줍게 웃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정희는 그 말에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오랜만에 듣네요.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으로 상처받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진심으로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진 인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사랑도 믿음도 결국은 진심 위에만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의 인생에 따뜻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